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나의 생명줄 조절자. 우리 몸은 이렇게 혈관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림프관이나 그 다음에 신경, 호르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호르몬과 혈액, 혈관 질환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의 세포에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어디를 가냐면 표적기관 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신경이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혈관 보면 여기다 연두색 있죠? 림프관. 림프관이 림프액이 들어있어 이것도 우리 몸 거의 대부분을 많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은 어떠냐면 BBB라고 Blood Brain Barrier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밑에 혈관이고 위에는 뇌세포예요. 그 사이를 서로 통하지 못하게 내피세포가 또 주변세포가 성상세포가 이렇게 다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활관들이 이렇게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내 척수액과는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혈관을 청소하고 또 혈액을 건강하게 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낮에 햇빛이 있으면 눈을 통해서 식욕자 상액을 통해서 송같이 일어나는데 세로토닌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서 우리 몸이 낮에는 행복하고 밤에는 잠을 잘 자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거죠. 보면 가시광선 밖에 볼 수가 없죠. 빨주노초 파남보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세로토닌은 주로 400쪽에 가까운 파란 색깔을 볼 때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자, Journal of Thrombosis and Thrombolysis라는 잡지에 2021년에 실린 논문을 보면 세로토닌, 심혈관 질환을 조절하는 혈소판 호르몬이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서 혈압이 상승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근경색이 증가하고 협심증, 심부전이 증가하고 혈전증, 동맥고혈압이 증가하고 동맥경화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Frontiers in Cardiovascular Medicine 2017년 잡지에 나온 논문을 보면 면역세포안에서 세로토닌의 효과는 거의 모든 면역세포는 적어도 하나의 세로토닌 성분을 발현한다. 최근에 많은 면역 조절 기능이 세로토닌에 기인한다고 밝혀졌다고 이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전구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로토닌을 늘리려면 뭐 하면 좋겠다? 트립토판이 많이 들은 음식을 섭취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세로토닌은 소장과 대장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열 생성, 에너지 생성, 근육운동 조절, 간, 췌장, 인슐린 분비하는까지 다 관여를 하고요. 특별히 장내축에서 보면은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뇌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대장이 많습니다. 90 내지 95%가 있고 뇌에는 5 내지 10%가 있는데 장이 뇌로 신호를 보낸 것이 70%, 뇌가 장으로 신호를 보낸 것이 30%. 그러니까 이게 제2의 뇌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교감신경계가 자극되는데 이것은 세로토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혈압이 높아지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심근경색, 심부전, 혈전증, 우울, 불안, 우리 기분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쨍쨍쨍 나는 우울증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Current Neuropharmacology
2017년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멜라토닌 양약, 기능 및 치료적 이점에서 심혈관 관계하고 영향이 있고 뇌와 위장, 심혈관 관계, 질환, 수면각성 리듬이 멜라토닌하고 관계가 있다. 또 특별히 보면 신경 내분비 리듬이나 신경세포선에서 유래하는 신경 영양인자 발현도 유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멜라토닌을 한번 정리해보면 수면 유지, 대사 조절, 일주기 리듬, 혈관의 염증을 없애서 혈관 건강 정전하죠. 면역력, 그 다음에 상처, 혈관 상처도 되기 때문에 이 상처 치유 있고요. 노화 억제, 신체 재상. 여기에다 정말 중요한 것이 활성산소로부터 혈관과 신경 보호, 손상된 혈관 복구하는 일을 멜라토닌이 담당하고 있더라.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가 20대에서 최고 분비되는 그 나이 정점을 멜라토닌 가장 많이 분비되는 나이라고 보면 60대는 그게 50%밖에 분비되지 않고 70대는 20%밖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증거를 볼 수 있죠. 또 멜라토닌은 그 외에도 작용이 억제되는 것이 있는데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멜라노신이 10분 이상 빛에 노출되면 얼마에 비디오 조명 등의 조도가 10럭스 촛불 한 개 밝기만 한 그것만 넘어도 수면 방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멜라토닌은 크게 보면 조절 효과와 보호 효과가 있는데 신체와 뼈 부피, 생식, 성숙, 중추와 말초 통합, 폐변, 신경교호 발달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항전이 암 일어나지 않게 또 암 전이되지 않게 하는 거, 면역 심혈관계, 뇌 위장관, 정신과, 수면, 신경계 질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면역과 심혈관관계 질환 보호 효과가 있다고 나왔죠. 그래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우리가 피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수면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 치매 유발, 비만 유발, 암 유발, 면역력 떨어지고 집중력, 성취력 떨어지고 감정 조절력 떨어지고 조기 사망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 세계 227개국 가운데 70개의 나라가 16억 명이 사는 나라들인데 서머타임을 실시합니다. 3월 달에 1시간 시간을 땡겼다가 11월 달에 1시간 뒤로 낮추죠. 땡겨서 잠을 1시간 못 자게 하니까 첫날 다음이에요. 그 실시한 다음 날이 심장마비가 24% 증가했고 해제 다음 날은 심장마비가 21%, 45%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루만 수면을 4시간 취하게 했더니 면역력이 70% 떨어졌어요.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인 새벽 2시에 면역세포 활동도 가장 왕성하더라. 새벽 2시는 반드시 잠을 자고 있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면 되겠죠. 자, 일주일 동안 6시간 수면을 시켰더니 유전자가 711개가 변화가 됐는데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있고 절반이, 그 다음에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이렇게 많이 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어렵죠?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세로토닌 분비 정진하는 생활 습관, 햇빛 쬐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햇빛 쬐도 비타민 D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남아 어디나 만들어지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데 가면서 햇빛도 같이 쬐면 세로토닌도 분비되고 비타민 D도 만드는 여행의 중요한 팁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을 섭취해야 된다. 비타민 B6나 3, 마그네슘,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걸 먹으면 장이 건강해진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은 호두, 파인애플, 키위, 체리, 토마토, 통밀빵, 바나나, 두부,
견과류, 씨앗류, 메밀, 포도, 마늘, 아보카도, 수박, 늙은 호박, 콩 종류, 파프리카. 여러분이 시장 가실 때 좀 참조하시면 좋겠죠. 긍정적인 마음가짐, 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쟁점하는 생활습관, 입면 후 첫 90분 동안 숙면을 해야 됩니다. 서파 수면이 유지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시작한 사람 깨우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죠. 수면과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언제 자도 좋은데 일어나는 시간 똑같게, 주중이나 주말이나 똑같이 일정하게. 이건 루틴이에요. 깜깜한 침실, 디머 스위치 사용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미국은 디머 스위치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LED 등을 많이 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밤에 청광에 노출하는 거 줄이기, TV, 셀폰, 컴퓨터 잠자기 전까지 하는 거 피하셔야 되겠죠. 멜라토닌 함유 식품,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식품이 있죠. 선거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좀 다른 식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체리, 호두, 샐러리, 그러니까 체리만 챙겨 드시고 호두만 챙겨 드셔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체리는 맛있는 체리가 아니라 타르트 체리라고 그래서 신맛이 아주 많은 체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긍정적인 것과 긍정심리와 이게 세로토닌이 참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제 말을 하면 몇 사람이나 믿을까요? 그래서 제가 프란체스카 치노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말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뭐 감사가 긍정적인 것이 뭐 전반적인 건강과 더불어 세로토닌 뭐 이런 데 좋다는 논문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가 행복과 성공을 불러온다. 만사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더 배려하고 기민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체육관에 다니는 등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잘 자고 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혈압도 낮고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남을 더 잘 도와준다. 감사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이웃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이타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잠 잘 자고 멜라토닌도 많다는 거겠죠. 혈압도 낮고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은 미국에서 사망 원인의 1위죠. 전 세계적인 2위입니다. 이 사망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1998년에 긍정심리학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뭐 세지도 못할 만큼 많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혹 저한테 댓글 다실 때 출처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주로 구글 스칼라와 펀메드를 많이 씁니다. 거기 보시면 많은 논문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긍정적인 생활, 남을 사랑하는 생활, 나눠주는 생활, 잘 지내는 생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생활, 요것만 해도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고 심장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올 봄날에 정말 이 혈관 질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